소유자 조합원 이주성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더우신데 또 늦게나마 참석해 주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 부분이 있으니까 거리 잘 유의해 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흰 종이가 있어요. 참석하신 분들 방역 예방 측면에서 인적 사항을 적어 주라 그러니까 다들 한번 오셔가지고 좀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모임 목적이 그 해산총회 회의 자료집에 따르는 배당금을 어떻게 산출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산출했는 내역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산출이 되냐 하는 이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이 이 책자를 읽어보고 여기에서 판단을 해보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 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 거의 없으라고 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 솔직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숫자 나오면 누구든지 다 귀찮고 싫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역들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내역이 마지막 해산과 동시에 청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적극적이고 중요한 배당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와서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책자를 중에서 이번에 안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6가지 안건이 있는데 1호 안건은 제외하고 25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를 펴보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아요. 25페이지에 보면은 자녀 재산분에 대한 배분 계획 승인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사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갈 이유가 없어요. 빨리 배분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안건에 대해서 보면은 조합원 배당 결의에 대한 건인데,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합원 배당 내역하고 밑에 보면 뭐가 있나 그러면은 배당 소득에 따르는 신고에 따르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1인당 부가지세 포함한 33,000원을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내역인데 그 결의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조합원 배당 결의건에 대해서만 나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지만, 배당 결의건하고 회계 비용, 다시 말하면은 배당에 따르는 용역에 대한 대학가까지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계에 따르는 배당 원천 징수에 따르는 문제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회계하고 회계사 사무실하고 저희들 조합 사무실하고 계약 체결된 거 있어요. 거기에 계약 체결된 내역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개시일로부터 청산 종료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산 종료일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죠? 이 해산하고, 해산이란 말은 해산 등기를 얘기하는 거고,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들어갑니다. 청산이라는 말은 돈을 나누어 주고 1원도 남지 않게 만드는 걸 보고 청산이라고 그래. 그죠? 자, 그러면은 청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회계는 청산하는 데까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용역의 대가를 처음에 지불하고 두 번째 지불하고 세 번째가 지불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위반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계약상에 청산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청산은 배당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회계 처리라든지 또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발급하고 계산하는 납부의 의무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추가 비용을 요청합니까? 이거는
조합에서 말이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조합은 배당 결의권에다가 설정 넣어서 넘어가려고 한 행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합원 배당 결의권에는 좋다고 또 올레비를 쳐주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X표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동시에 동글레비면 동글레비, X면 X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합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문제 있고 위배니까 시야를 해라. 그리고 그 회계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시야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만은 아직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년별 배당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게 36, 37페이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책 잡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표를 보면은 36페이지에는 아파트에 대한 잉여금에 따르는 세대별 평균 배당금을 여기 나오고 오른쪽 상에는 상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합은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로서 존재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도 이게 뭐 독립재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용어는 독립정산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뭐 그게 비슷한 용어지만은 그러면은 아파트와 상가에 나오는 이 잉여금은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시 자료가 뭐예요? 배당을 할 수 있는 잉여금을 얘기합니다. 그죠? 잉여금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잉여금 돈 남은 거예요. 국가 예산을 쓰고 남았는 돈을 잉여금으로서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해에 세금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또 씁니다. 그죠? 예산 따라서 국가가. 그러다가 나오면 또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남는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표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산서에 남아있는 금액이어야 되죠. 그죠? 그게 어디 표에나 그러면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에 보면은 이익 잉여금 미처분 계산서를 해가지고 2020년 1월 2일부터까지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익 잉여금이 얼마예요? 미처분 1440억이에요.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죠. 회계사 사무실에서 만드는 표가 엉터리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짓이 아니에요. 그죠? 진실이라고 보는 가정에서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통과할 거냐 말 거냐. 그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회계사 사무실에 책임을 지고 덩달아서 이것을 잡아내지 못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엉터리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엉터리가 엉터리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는 이상은 이 표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에다 얘기했습니다. 이 표들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하고 상가하고의 잉여금이 보면은 아파트가 570억이 나왔어요. 이 금액하고 잉여금 오른쪽에 있는 상가가 26억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금액 주니까 적다 작다만 쳐다보고 있지만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그 표가 바로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은 새카맣고 빨간 이러한 총 천연색으로 되어 있는 이 표예요.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세끼 식사를 못해요.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겉으로는 번드름하게 무슨 정보가 굉장히 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가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 금액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잉여금이 이 표에 나오는 아파트와 상가에 나오는 잉여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3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잉여금 및 상가 권리가 반영된 금액이다 라고 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잉여금과 상가 권리가 반영된, 이건 뭐야? 아파트에 무슨 상가가 왜 들어가고, 왜 권리가 반영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표는 한 장은 그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유치원하고 또 보류지가 있어요. 그죠?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표가 앞장이고, 뒷장은 아직 두 개가 미처분이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이런데 왜 이런 정보를 왜 여기다 넣는지 이해 안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기를 이제 결론 내려보면은 이 정보로서는 상가 이 배당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장 4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법인세라는 게 있어. 법인세. 이 법인세가 지금 보면은 상가는 1억 5,700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나오는 이 법인세가 어디서 나오는 근거냐 라고 하니까 직전연대 이율 결손금하고 포함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표를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예, 그 종합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만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보면 말이죠. 결산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018, 2019년도, 2020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미분양된 거 몇 개 있는 거 제외하고는 2019년도에는 또 분양 금액이 계속 중고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만은 매출로 잡혀진 게 없어요. 전부 다가 결손이에요. 결손. 그런데 왜 여기에 재무제표상을 보면은 왜 법인세를 왜 납부한 걸 왜 기재가 되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문의가 답을 못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익잉여금 배분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니까.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예. 비용을 많이 측정해서 이익을 줄이면은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매출을 많이 늘리면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요.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익잉여금이 늘어납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과 자산 금액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걸 자본이라 그래요. 그죠? 이익과 자산 금액이 결국은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이월 결손금을 점점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익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월 결손금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이 일어나는 사건에 따르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면은 이월 결손금에 들어가고, 또 뭐가 있어요? 법인세도 결손금에 포함시켜 놓으면은 이월 결손금이 더 늘어나요. 그죠? 자, 이것은 회계적으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잉여금 계산에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해가지고 결손금을 높여놨다. 그러면 이월 결손금 높여놨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배당금이 줄어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잘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49페이지를 보게 되게 되면은 2019년도 결산서 및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가 잘못된 표예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원에 해당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미처리 결손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조합원은 비과세예요. 조합원은 원래 내 거를 한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꿨을 뿐이고 이익 창출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일반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 어디로 갔다? 아파트의 가치 상승으로 갔다. 이렇게 법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합원하고 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한다는 것은 이 표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의 서로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표가 아니고 회계 법의 말입니다. 그죠? 법에 이렇게 해라라고 조합 회계 처리 법이 있어요. 그렇게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출도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하고 그 조합하고 쪼개져 가지고 일반 분양은 어떻게 돼요? 추가 분담금이죠. 그죠? 예, 그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은 또 뭐 분양했는 금액이 쭉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데 비용은 합해져서 나와요. 그죠?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안분 계산합니다. 조합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과 일반 분양한 면적을 안분 계산하게 되게 되면은 비용을 쪼갤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쪼개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손금 처리 계산서도 합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1440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440억이 이익잉여금 지금 뭐가 아까 1400 그게 이익잉여금 배당한다는 그런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별도로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36, 37페이지에 나오는 잉여금 570억하고 26억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저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해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물으면은 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오늘은 여기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배당을 할 거냐라고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요. 먼저 이 표를 회계사 사무실에서 표를 조금 정확하게 아까처럼 쪼개가지고 일반과 여기에 조합에 구분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 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금액이 뭐예요? 잉여금 금액이에요. 그죠? 잉여금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거, 나올 걸 가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치예요. 그죠? 정확한 기간이 경과되고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로 배당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예산 금액은 이 표를 보게 되게 되면 2020년도 앉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앉으셔. 앉아도 돼요? 네, 앉으셔. 잘 안 보이시니까. 2020년도 그 재무 상태 표를, 이 표를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누가 만들면 회계사 사무실에서 만든 표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재무 상태에 보면은 자산이라고 했어요. 자산의 금액이, 총 금액이 800억이에요. 800억.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얘기하고, 자산 지금 남아있는, 미처분되는 거죠. 그죠? 유치원 같은 거, 이걸 보고 미처분이라고,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정부 내역은 원가대로 잡혀졌습니다. 아직 매출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원가에다가 매출 금액을 차감하면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만큼 이익 배당이 더 늘어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원가에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0억이에요. 800억이에요.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아시겠죠? 80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조합이 지분법이에요? 도급법이에요? 또 도급제예요? 도급제예요? 여러분들 도급제하고 지분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지분제는 모든 권리와 모든 이런 행위를 시공사가, 그죠? 시공사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조합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급제는 공사에 얼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남는 거 다 우리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익 남거나 이익잉여금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죠? 원가라 그러면 뭐예요? 시공화 했을 때의 시공 원가예요. 그죠? 또 그 이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 조합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할 여기에 나오는 출장비, 참석비,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차감한 나머지는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죠? 남는 거 단기 순이익, 나머지 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얼마나 중요한 표예요.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죠? 왜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대충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조합에 가서 몇 가지를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산 총회 자료집에서 나오는 결산 보고서 뭐 이런 내역들에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과 구분을 해서 표를 다시 좀 만들어 주라. 그 다음에 순이익 계산서하고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세를 좀 검토를 해서 1440억은 내가 봐도 저는 도저히 이익 안 가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서 표를 만들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법인세를 산출해 보니까 법인세 산출이 안 나와요. 우리 여기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여기가 매출 금액이 1조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세율이 22%예요, 여기가. 그래서 최고 세율로 우리는 뭐 22% 들어가고 계산을 하는데 이 표상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해 보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했는 신고 내역을 3년치를 좀 줘라. 그리고 조정했는 내역서, 그리고 이월 결손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월 결손금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누계실 쭉 해오게 되게 되면은 법인세 납부했는 내역하고 이월 결손금하고 전부 다 거기에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다 줘라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세금을 여기 재무제표에 나오는 내역이 맞나 안 맞나, 세금 내는 납부 실적을 좀 줘라. 그래서 법인세도 이익잉여금에 제외됩니다. 그죠? 법인세. 그래서 잉여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금이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청산일까지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배당금에 하는 걸 원천징수하는 일이 또 별개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부가세 포함 33,000원이에요. 2,550명 하게 되게 되면 약 8천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개인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것은 조합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단에 차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합에서. 이거는 외부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사실 이게 미안한 얘기예요. 회계도 사무실은 악착같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조합에서는 뭐 하고 앉아있나라고 생각할 때 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표가 재무제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에 직전 연도는 이게 앞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전부터는 존재하지 않는데 자본조정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산서에 보게 되면은 자본조정이란 거. 이번에 본 적이 있어요? 자본조정.
여기 보게 되면은 저기 63페이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본 조정이라 해가지고 권리가액 차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 차이. 이게 72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720억의 자본 조정으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배당금이 줄어들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월 결손금 법인세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 이 이익잉여금이 왜 중요하느냐? 다른 아파트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틀려요. 왜? 우리는 도급제이기 때문에. 도급제는 당기 순이익이 남는 거는 전부 다 누구 거? 예, 조합원 거예요. 조합원 거예요. 공사 원가는 공사 대금은 당초에 공사했는 약속한 계약서 내용대로만 지급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도급 제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면은 논하고 실패하면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납부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도급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만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논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내주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잉여금 배당금을 주기 싫게 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을 자꾸 줄입니다.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 회의 자료 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 예상이에요. 여기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요건이 저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치분 이익잉여금이 1,44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 것은 이 책자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잉여금 배분 내역서가 있는데 원래 아파트 평형별 배당금과 상가 세대별 평균 배당금이 있는데 이 표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표하고 이 표하고 어느 것이 우선권이 있어요? 재무제표 우선이에요. 그죠? 네, 재무제표 우선이에요. 이 표는 재무제표를 보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세무회계사가 만드는 그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협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이 표는 세무회계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오는 표가 우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상이가 1,440억으로 청구한다 그러면 소송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속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배당금에 따르는 원천 징수 문제, 그 비용은 시화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면은 그것만 빼고 그러면은 다른 거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무 안건에 합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무 안건에 나누어서 또 원래 X 하는 란이 없어요. 그죠? 동시에 OX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묘하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대충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하기로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점, 다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배당금을 그럼 한 사람당 얼마나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8천억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800억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이익잉여금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익잉여금 속에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면은, 그 돈은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돈으로 현금화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보통 예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걸 빼줘야 돼요. 그죠? 이중이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속에는 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예금 돼 있는 것은 빼줘야 돼요. 물론 부채도 빼주고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지만 대충 회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돌아갈 그 부담금이 얼마 정도로 거기에 지금 여기 나온 책장에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7페이지에 나오는 잉여금 570억을 가지고 계산했고 상가는 226억을 계산했어요. 그죠?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한 금액이라고 된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표 자체가, 이 책장 자체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쪼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 쪼개지지 않았어요. 뭉뚱그리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막말로 하면은 회계사무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몰라서 만들었다? 알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정말 몰랐을까? 그죠? 저는 몰라요. 그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차장이라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사무장님 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네. 조합하고 상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안 됩니까? 예, 조합하고 상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세무사님이 저기 방금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주제를 조합한테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 뽑아달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반응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보 요구, 이거는 정보 요구는 국가정보제공법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서울시에서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정보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을 했고, 또 여기서 가보니까 정보 제공 요청서가 있었어요. 그래 그걸 해놨는데, 이걸 만약에 정보 제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거기에 2년 이하 징역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그죠?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빨리 해서 해산 총회 회의 자료 집에 총회 하기 전에 나와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다 알아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흠집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똥올리비 쳐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 말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반대했던 분 말은 다 허위예요. 거짓이에요. 그죠? 소멸돼 버려요. 그죠? 사장되는 게 표가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더라도 법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해산총회 이 자료집이 잘못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법적 문제가 다툴 수도 있겠고, 여기서 사무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40억을 달라.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요, 1,440억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잉여금인가요? 이 표가 제가 봐도 틀림없이 거짓이 많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쪼개서 계산해서 표가 나왔으면 거의 맞을 확률이 있는데 합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1,440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1,440억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것은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조합하고 일반하고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그걸 몰랐느냐? 우리는 갖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나눠서 우리한테 제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금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너 줄인 게 뭐였냐? 하니까 여기에 취득 금액을 감정평가했는 금액을 높여놨다고. 어떻게 높였냐? 라고 하니까 그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 현재로 종전 평가 금액이 나와요. 그죠? 그 금액에다가 수익률이 있어요. 그죠? 1.09가 곱해가 나온 게 있어요. 1.09를 곱해 놓은 종후 권리 가액이 현물 출자 가액이에요. 이건 세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높여 놨는 그 가액 차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너가 노력한 거 아니고 원래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합니다. 그러면 여기 통일책자에 나온 게 다 엉터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표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이 표는 믿을 수 없는 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뭘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소송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1000번을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은 2555명 중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중에 몇 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투표로서 결정을 지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뻔할 뻔짜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총회에서 여기 안건이 다 통과돼버리면 무효가 돼버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했는 거 헛방이에요.